항우의 초나라. 춘추전국시대 제후국들이 있었던 위치에 대한 지명 중 최고 난이도로 조작되어서 어지럽게 배치된 나라가 바로 진시황제의 진나라와 초나라, 오나라입니다. 전 회에서 보셨듯이 진나라는 천하의 중심 천부와 공래성이 있었던 중원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 차이나의 역사에서는 이들 진나라가 서역에서 온 것처럼 가정해서 이동과 이동을 한 이후에 차이나에 정착한 것처럼 조작했습니다. 국명까지도 차이나입니다. 초나라와 오나라가 있었던 또는 시작된 곳도 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차이나 남부에 위치 조작을 하려다 보니 이들 초와 오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주 측은한 모습입니다. 노력하면 무엇합니까? 신증동국 여지스남에 그 정체가 다 있는데. 자, 초한지의 영웅 항우의 모국인 초나라를 밝혀봅시다. 사기세가. 초나라의 선조는 오제 중에 한 사람인 전옥고양씨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전옥고양은 제주 고씨의 시절로 고씨가 탄생한 고양의 군명이 왕봉으로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가 있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전옥고양 제국 고신을 거쳐 당군 왕검인 고조몽이 제정물리 시대 서막을 연 왕부의 수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옥고양의 후손이라고 하면 또한 당군 왕검의 후손인 황제국 주나라와는 같은 혈족입니다. 물론 코리안들은 모두 같은 혈족입니다. 아니, 사해가 모두 같은 혈족인 동포입니다. 제국 고신이 명하여 초나라의 선조를 세상을 밝게 빛냈다는 뜻의 추경이라고 부르게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박달민족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선조들은 세상에 등불이셨습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선조들의 발자취와 향치가 너무나도 그리워서 오늘도 대중이 외면하는 소리를 한다고 무시받고 있지만 그 선조들을 그리워하는 역사의 진실을 찾는 동지들을 위해 오늘도 정신 차리고 있습니다. 은나라 때 제후로 봉해졌다가 은나라 말 주왕에 의해 멸망당한 팽조씨의 정체를 살펴봅시다. 팽조씨가 바로 팽씨입니다. 성씨의 기원을 밝히면 그 성씨가 봉지로 받은 땅을 알 수 있습니다. 삼남 팽조가 팽씨의 시조로 팽씨는 초나라의 성씨입니다. 팽씨란 용광 팽씨의 시조는 중국 금능 사람이라고 합니다. 금능은 삼국지 오나라의 수도가 있었던 곳으로 김해에 있었던 능이 금능으로 천부가 있었던 곳이며 이곳이 천하의 중심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팽씨가 기출된 곳의 지명을 찾아봅시다. 평안도 안주의 군명을 밀성, 팽원, 영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안주와 충청도 천안은 영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이 환주인 박주였던 곳으로 평안도 안주의 군명 팽원이 바로 팽씨가 기출된 곳의 지명으로 팽원에 있었던 성이 팽성으로 이곳에 초한지의 영웅 항우의 수도인 팽성이 있었습니다. 왜 중국 역사의 송씨족부와 지명들을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스남이 입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곳 안주에 있었던 성이 안시성이었습니다. 용광 팽씨의 시조 중국 금능 사람이라고 했는데 금능은 김해에 있었던 능침으로 신증동국여지스남의 한국의 지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위씨는 팽씨에서 분리된 성이었던 것으로 초나라 왕족 중 경주에 속한 위지역 호족이 지역명을 성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위씨가 강화담본이라는 얘기는 그곳 강화가 위씨가 개출된 곳이라는 암시로 역사 속 평양이 강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위씨가 속한 경주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장안을 소도, 대흥, 중경, 경주로 불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불린 적이 있었다는 것은 장안이 소도, 대흥, 중경, 경주는 아니지만 그 지위에 버금간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도란 동도인 천왕님이 계셨던 경주에 대비해서 천부가 있었던 청주를 서원경이라고 했으며 대흥이란 수나라가 있었던 초기 지명으로 천왕님이 계셨던 황룡성인 안시성의 남문이 대흥문이었고 중경이란 금성천부가 있었던 곳을 경도인 서울의 중심부라 해서 중경, 중국이라고 했으며 경주는 이곳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것은 동경, 서경, 남경, 북경, 중경은 현 자펜, 반도, 차이나의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있는 서울이 아니라 경도인 서울의 동부 지역이 동경이고 서부 지역이 서경이며 남부 지역이 남경이고 북부 지역이 북경으로 가운데 위치가 중경이 됩니다. 모두 경도인 서울에 포함되는 지역 개념입니다. 장안, 한양, 파촉, 평양은 모두 경도인 서울에 있어야 됩니다.
주무왕의 아들 주송왕이 초나라의 선조 용역을 형만의 땅에 봉지를 주었는데 그의 도읍이 단양이라고 합니다. 형만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이와 숙제를 조작한 태백과 우중입니다. 백이 숙제의 무대는 고죽국의 수양산이라고 했습니다. 황해도 해주의 군명이 수양 고죽입니다. 수양과 수도는 동일한 의미로 천하에 맞은 천부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태백과 중홍이 도망간 형만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경기도 고양의 궁시를 인용합니다. 객관 정의호의 기에 태조께서 천명을 맡은 지 3년 만인 갑술년에 도성은 한양에다 정하고 고봉을 갈라서 현으로 승격시켰다. 태종이 왕위에 오른 지 15년 갑오 가을 8월에 고봉 덕양을 합치고 왕지를 받들어 고양이라 이름을 바꾸었으니 대개 덕양은 곧 형주를 겸한 명칭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곳 형주가 삼국지의 영웅 관우의 혼이 서린 곳으로 덕양이 형주라고 합니다. 형주와 형만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고양은 자신들의 선조인 전옥 고양이 있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도읍으로 삼은 단양의 지명도 밝혀봅시다. 이곳 역사 속 단양이 동정호에 있었던 적벽대진의 무대로 현 차이나의 남부에 동정호와 오나라, 초나라가 조작 위치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동정호는 천부가 있었던 강릉, 평양, 경도에 있었습니다. 삼국지의 강릉은 또한 오나라의 지명입니다. 충청도 단양의 군명을 적산, 적송, 단산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양성의 군명을 적송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무주의 군명을 무산, 적천, 단천이라고 합니다. 적산에 있었던 것이 적송과 적천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으로, 그러면 적벽, 적산과 단양, 단산은 불굴적과 단으로 동일한 지명이 됩니다. 단양에 있었던 성이 단성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경상도 단성의 군명을 강성, 진성, 귀성, 적천이라고 합니다. 귀성이란 왕부의 성, 국내성이라고 했습니다. 강이라는 지역에 있었던 성이 강성이고 능호가 강릉입니다. 강원도 강릉의 군명은 동온, 동원, 철국, 도원경으로 동온이란 온양의 동부지역이며 철국이란 금성인 철성이 있었던 지역으로 국내성이 있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삼국지 적벽대전의 무대입니다. 판소리 단가 중에 적벽가의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서망하고 동망무창 산천이 상무하여 오로창창하였으니 맹덕에 패한대라. 형주를 파한 후에 강릉을 내려가니 충노는 일천리요 정기는 백공이라. 조조의 군대가 형주인 고양 양양을 치고 적벽강으로 나아가는 노정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주, 강릉, 단양의 노정으로 공략하다가 적벽강에서 조조가 대패하는 것입니다. 자, 아리아넥스의 실력이 어떻습니까? 적벽대전의 무대는 현 차이나의 남부가 아닌 우리 역사 속 금성천부와 국내성이 있었던 천하의 중원에서 벌어졌던 영웅들의 대소사시입니다. 운고가 강수와 한수 지간의 백성들로부터 인심을 얻어 이어서 군사를 일으켜 용과 양우에서 악에 이르기까지의 땅을 정벌하여 초나라의 영토로 삼았다. 초나라의 영토로 삼은 강수와 한수 지간이란 강 땅에 있었던 능이 강릉이고 성이 강성으로 이곳은 왕부의 성, 국내성이 있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한수는 파축에서 흘러 한양 장안으로 흘러들어간 한강입니다. 우리의 천하의 역사 속 중원에 있었던 초나라와 오나라를 전 차이나 남부의 동정호를 이입해서 조작 삽입했던 것입니다. 두산 백가에서의 초나라, 호북성을 중심으로 활약한 나라로 희조는 제전옥의 자손 계련, 옹역 때의 주나라의 송왕으로부터 초의 제후로 봉해져 단양에 전착한 뒤로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원래 천하라 백성은 중원 제국의 백성과는 종족을 달리하는 남박의 만이로 불려 멸시를 받았다. 기원전 704년 웅롱은 스스로 무왕이라 칭하였는데 아들 문왕이 영으로 천도한 뒤 더욱 국세가 신장하였다. 호북성이란 동정호의 북부로 동정호는 천하의 중심 경도인 서울의 강릉, 평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주나라 송왕으로부터 제후로 봉해져 단양에 정착했는데 기원전 704년에 융통은 스스로를 무왕이라 칭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신증 동국 여지순남을 통해 밝혀드리겠습니다. 상기 삼국지 적벽대전의 무대 형주 형만을 고양 양양이라고 합니다. 상기는 양양, 청하, 익현, 익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들로 전라도 광산의 군명 무주에 있었던 성이 무성으로 무성은 상기 단양의 성인 단성이 귀성과 동일한 국내성이라고 했습니다. 단양과 무주가 동일한 지명이니 단양에 도읍한 왕이
무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장왕은 기원전 597년 진나라 군대를 필에서 격파하여 결국 중원의 패자가 되었다. 이로부터 초는 진나라와 남북으로 대립하여 약 1세기에 걸쳐 싸움을 계속하였는데 그 사이에 양자강 하류에서 오월이 일어나자 한때 초나라의 소왕은 오나라에 밀려 도읍을 약으로 옮겼다. 그 후 오나라가 월나라에 망하고 또 월나라가 쇠퇴해지자 초는 다시 세력을 회복, 양자강 중하류를 모두 차지하는 강국으로서 전국 칠흥의 하나가 되었다. 특히 위왕은 기원전 334년 월나라를 멸하고 절강성 서쪽의 땅을 차지하였는데 다시 제나라 군사를 격파하여 세력을 중원으로 뻗치는 동시에 영토를 사방으로 확대하였다. 이 무렵에 초는 칠흥 가운데서 영토가 가장 컸을 뿐만 아니라 인구도 가장 많았다. 그러나 점차 진의 압박을 받아 기원전 278년 수도영에 함락되자 진으로 천도하였고 다시 기원전 241년 수천으로 옮겼으나 기원전 223년 결국 진에게 멸망당하고 말았다. 장기 등장한 초나라와 관련된 장왕, 필, 양자강, 진, 수춘의 지명들을 밝혀봅시다. 장왕, 초나라의 장왕이란 장땅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왕이 됩니다. 우선 개봉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가이펑 즉 개봉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춘추시대 이 지방을 지배하고 있었던 정나라의 장공이 현재의 가이펑 근처에 성을 쌓고 개봉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에서 시작한다. 전국시대 위나라의 영역이었고 대량이라는 이름의 수도가 되었으나 진나라의 공격으로 함락되고 도시가 황폐화되게 되었다. 정나라의 장공이란 장땅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제후로 상기 초나라가 도읍한 필땅에 정나라가 있었던 정현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개봉이었던 것으로 강원도 영월의 능침을 인용합니다. 장릉 북쪽으로 오리인 동울지에 있다. 본래 노상군의 묘인데 중종 12년에 승지를 보내 치지하고 수호하는 사람을 두었으며 tuk종 24년에 장릉이라 추봉하였다고 했습니다. 정나라의 장공이 있었던 장땅에 있었던 능인 장릉을 논나라인 노상군의 묘라고 합니다. 조작된 5대 식국 중 호랑의 공국자 주전충의 변주인 카이펑을 기반으로 했다고 합니다. 신중 동국 여지승남에서 한자 변과 변은 동일한 지역으로 이곳에서 탄생한 성이 변시라고 했습니다. 변시의 연호는 중국 주나라 문왕의 6째 아들 숙진이 노나라 변읍에 봉군되었는데 그 지명을 따 변시라 한 것이 시초라고 전한다. 변시가 탄생한 곳이 노나라의 변읍이라고 합니다. 상기 장릉을 노상군의 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장릉이 있었던 영월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강원도 영월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금강장 언덕 절벽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쉴시계 진해무대 초기에 흘렀던 강이 비단금자의 금강으로 강원도 영월이 초기 지명이었습니다. 필, 상기 장왕에서 장땅이 초나라, 정나라와 노나라에 걸쳐 있었던 정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나라의 필땅이 있었던 하남과 정현을 살펴봅시다. 하남, 경상도 하동의 군명은 하남청하라고 합니다. 경상도 하동의 군명이 하남으로 상기는 청하, 양양, 익주와 익현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전라도 광산의 군명 무주는 상기 초나라 무왕이 있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정현, 사기세가의 정나라를 인용합니다. 정군 11년 기원전 385년 한나라가 정나라를 정벌하여 양성을 빼앗아 갔다. 양성은 왕부의 중심성 공내성이라고 했습니다. 소주가 망한 주유왕의 요산봉의 사건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신나라, 논나라, 허나라 등의 제후들이 폐위당한 태자 의구를 옹립하니 이때가 기원전 770년이었다. 그러나 수도 호경이 심히 파괴되었고 견흥의 난도 일어나 진나라와 정나라의 지지하에 도읍을 나급으로 전도했다. 역사서에서는 이때부터 동주시대로 칭한다. 자, 아무래도 주나라의 수도 호경이 공내성 같다고 했습니다. 소주가 나급으로 전도한 이후 정나라가 공내성인 양성에 있었던 것입니다. 양자강은 장강이라고 하는데 장땅인 장안에 흐른 강이 장강이 되는 것은 지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제후국 진나라가 있었던 곳이 호공 많이 있었던 화성부의 봉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이 정묘 병자 호란의 기반지 복경이라고 했습니다. 동파 소식의 무대 봉상팔건의 태소 진공이란 옛 주나라 제후국 진나라가 있었던 곳입니다. 송태조 조광윤의 무대 진교 병변 역시 옛 제후국 진나라의 다리가 진교입니다. 수춘, 초나라가 수춘인 수연에서
진나라에게 망했다고 합니다. 이곳 수천원 또한 삼국지 원술의 무대입니다. 경상도 대구의 속현을 인용합니다. 수성현 부해 남쪽 시비리에 있다. 원래 위화군 또는 상춘창군이라 하는데 신라 경동왕이 수창군으로 고쳤으며 가창이라고도 하였다고 했습니다. 수천을 수현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있었던 성이 수성입니다. 수성을 수창군이라고 합니다. 수창에 있었던 군이 수창궁입니다. 신증 동국 여신나 개성부의 신증과 고적을 인용합니다. 화평전 수창궁 안에 있다. 경희궁 수창궁 소서문 안에 있으니 영경궁이 불탄 이후로는 임금이 이 궁에서 거처하였고 우리 태조도 이 궁에서 왕위에 올랐다. 지금은 허물어져서 개성부 창고로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창궁 소서문 안에 있다. 우리 태조가 이 궁에 영화전에서 선의를 받았고 정종과 태종도 이곳에 임호하였는데 지금은 폐하여 창고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수창궁은 조선 태조 이성계가 고려로부터 황희를 선의받은 곳으로 이곳이 신시계천의 무대 개성북경 화성에 있었습니다. 이곳의 근처에 대구인 큰 땅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초나라의 무대가 경도인 서울이었습니다. 용자초 진시황제의 할아버지인 안국근의 본초가 화양 부인이었는데 진시황제의 부친 이인이 화양 부인의 양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이인의 다른 이름은 용자초입니다. 즉 화양 부인이 초나라 출신이라고 해서 이인이 초나라 지명을 이름에 삽입했다고 역사서는 기록했습니다. 화양 예촉 지방 명칭이다. 화양국지 촉지에 의하면 지상에서 첨부라는 곳은 원래 화양을 일컫는다. 이는 촉지방을 화영으로 부르는 말로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고 했습니다. 용자초의 이름에서 초나라가 화양인 촉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 여지스남에서 초나라의 위치를 찾아봅시다. 신증동국 여지스남 평안도 이산의 군명을 초산 이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정읍의 군명을 정촌 초산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이산과 전라도 정읍의 군명 초산이란 제후국 초나라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면 초산이 군명인 전라도 정읍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아전과 백성들이 공을 애모하여 공의 관양을 취하여 정자 이름을 낙성이라 하고 그 오랫도록 공을 잊지 못하는 뜻을 붙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라도 정읍의 누정인 정자 이름을 낙성이라고 합니다. 바로 낙양의 성이 낙성입니다. 경도인 서울의 진산이 화산으로 화양에 있었던 산이 화산으로 화양은 촉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현 차이나의 사천성이 우리의 역사 속 촉이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 경도인 서울에 촉이 있었다고 합니다. 항량과 항우 항우는 진나라가 초나라를 멸망시킬 때 마지막까지 항거한 초나라의 명장 항연의 손자로 조부인 항연이 죽고 초나라가 망하자 숙부인 항량과 함께 회계 오중으로 숨어 숙부 항량의 손에 자랐다. 진승과 오강의 난이 일어나고 진나라가 분열되어 혼란에 빠지자 숙부 항량과 함께 봉기의 깃발을 올리고 회계 군수 은통을 참살한 뒤 회계군의 정예병 8천여 군사를 인수한 뒤 차례로 주변 세력을 병합하기 시작하였다. 초나라 사람 항량과 항우가 반란의 깃발을 올린 것은 자신들의 고향 초나라가 아닌 회계 오중으로 회계의 지명과 항시가 기출된 지명을 살펴봅시다. 회계 오중의 오중은 오나라가 있었던 곳으로 회계는 월나라의 지명이고 오중은 오나라의 지명으로 그래서 5월 동주인 것입니다. 회계를 본래는 모산 또는 동산으로 불렀다고 했습니다. 모산 동산은 모산의 동부인 동모이기도 합니다. 바로 대진국 발해가 처음 건국되었던 동모선이 바로 이곳 동모에 있었던 산이기도 합니다. 함경도 덕원의 군명을 의춘, 의주, 의성, 춘성, 천정, 정천, 용주, 동모, 덕주, 오울매라고 합니다. 함경도 덕원의 군명이 동모로 함경도 덕원의 군명 의춘은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었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군명 정천은 낙성이 있었던 정읍의 셈이기도 합니다. 군명 덕주는 천부가 있었던 고향 요양과 동일한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함경도 덕원의 군명 춘성이란 춘주에 있었던 하천이 춘천이고 성이 춘성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군명을 삭주, 광해, 안양, 수춘, 봉산, 우수, 수약, 오군내, 춘주라고 합니다. 춘천의 군명 안양은 또한 평안도 안주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평안도 안주의 성 안에 천황님이 계셨던 천황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항우가 봉기한 회계오중은 천하의 중심 천황님이 계셨던 곳의 지명입니다. 항씨가 탄생한 곳의 지명을 찾아봅시다. 항성은 항현의 현성을 가리킨다.
조위의 예주 남군에 속하며 그 성터는 하남성 신구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 신구가 심씨가 기출된 청송의 입구이며 항씨가 기출된 항성입니다. 항씨가 기출된 항성이 남군에 속했다고 합니다. 남군은 인간국, 강릉국이라고도 한다. 소양왕 29년 진나라의 백기가 초나라를 공격해 초나라의 서울 영을 점령하고 남군을 설치했으며 동쪽으로 경릉까지 진출했다. 상기에 등장하는 경릉은 물론 역사 속 강릉의 경포에 있었던 능입니다. 함경도의 경성에 있었던 것이 경릉과 경포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으로 강릉과 경성이 관계 있는 지명이었던 것입니다. 남군의 강릉국이란 강원도 강릉의 군명을 철국 동원, 도원경, 경훈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강릉의 군명 경훈과 동일한 함경도 경흥의 군명이 공성으로 이곳은 또한 노나라의 곡부로 강릉의 군명 철국이란 천부인 금성, 철성과 국내성이 있었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임강국은 임주의 흐른 강의 임강으로 경상도 김해의 군명을 가락가야 금관, 금주, 금령, 임해, 분성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김해의 군명 임해가 바로 임주에 있었던 지명으로 김해는 천하의 중심 금성 천부가 있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항씨가 기출되었던 것입니다. 춘추전국시대 제후국들의 활동 무대가 천하의 중심 천부와 천왕님의 계셨던 파촉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역사 속에 이곳이 바로 천하의 주인인 천하사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유방의 한나라와 흉노에 대해 밝혀드리겠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